세상엔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삶의 길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린 이들. 자신의 이름을 몰라서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문채취로 네. 그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백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노숙 끝에 구조됐지만 성함을 기억하세요? 혹시 고향은 혹시 태어나셨던 데는 부산 어딘 것 같은데요. 부산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으로 추정되고요. 기억의 일부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흐릿하다는데요. 그거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문을 조회해봤지만 입력된 지문이거든요. 이걸 찾은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사망자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름은 백영세. 올해로 74된 할아버진 24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대체 왜 죽은 사람으로,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온 건지, 어쩌다 기억을 잃고 차디찬 길 위를 헤매는 건지 의문투성이기만 한 할아버지. 일하다가 생각이 나면 가려고 하죠.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은 또렷하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50여 년간의 노숙 생활, 그리고 흐릿해진 기억.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억 찾기를 시작해봅니다. 인생에서 낙오되었다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 상처를 치유하는 인천 노숙인 쉼터. 이곳에서 재기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백영세 할아버지도 길 위를 떠돌며 거리에서 먹고 자던 노숙인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다면 할아버지의 기억 회로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건데요. 아니 뭘 이렇게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반이라면 옛날에 아버님 교타에 맨 것만 기억이 나고 뭐. 아버님 양복 입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는 게 반. 그마저도 단편적인 기억뿐입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온몸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처음에 입수하셨을 때는 백내장 때문에 이제 눈이 계속 안 보이셨고 오랫동안 노숙 생활하니까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고 기억력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본인 생년월일도 기억을 못 하셨고요. 지난 1월 쉼터로 오기 전까지 인천 동암역 앞에서 노숙을 했다는 할아버진 인근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노숙 생활만 50여 년째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리학사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리학사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리학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1월달에 뛰어갔어요. 옷에 실수도 좀 하시고. 정신도 좀 없으셨구나. 예, 약간 그러실 때도 있고 건강 이제 이렇게 뭐랄까 맑을 때도 있고. 너무 오래 길 위를 떠돈 탓일까? 하루하루가 위기요 고비였던 그는 결국 지난 1월 살을 애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상인의 신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되세요? 백규문.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네. 41년생. 아 41년생이시구나. 밖에서 산산이 조각난 기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전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많은지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 겁니다. 네. 지금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1917년 26일이요. 조금 전에 제가 3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비행기, 볼펜인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시고요. 네. 그리고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기억력 저하만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가실 수 있는 앞으로도 혹시 기억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노인성 치매는 그렇게 갑니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가 벌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럼요. 한참 쳐다보면 뭐가 그려져요.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세요. 지금 시설에서 생활만 하시는 거지 어르신이 받으실 수 있는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혜택 서비스 같은 경우 틀리 지금 이도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런 거서부터 아무것도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사망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할아버진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한 가족이 취소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또 그 동생분이 사망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선 먼저 가족을 찾아야 하는 상황.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현재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로 봐서 아마 살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연세가 많으실 것 같아요. 살아 계시면. 현재 경기 의정부시 거북로 13번 길로 나오거든요. 서둘러 주소지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혹시 주소가 어떻게 돼? 거북로 13번지 찾는데요. 거북로는 여기 맞는데? 거북로 여기 맞죠? 네. 근데 286 다시 여기 주소가? 감사합니다. 예.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물어볼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로 향하던 그때 주민센터의 주소지가 눈에 익습니다. 거북로 13번지라면 우리가 찾고 있는 부모님의 주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주불명 등록이 된 다음에 네. 만 1년 이상이 넘어가면 네. 그분 주소를 동사무소로 옮겨요. 그 거주불명이라는 게 정확히 혹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집 주소를 알 수 없는 분. 현재 이제 주민등록이 멈추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로 치면 주민등록 말소자. 부모님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사도 확인할 수 없다는데요. 50년간 노숙 생활을 한 할아버지와 현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부모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부모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2011년도쯤에 거주 불명 상태가 되셨대요. 어떤 불행이 있었던 모양인데 자신이 없는 사이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걸까? 동생들은 어떻게 거두지 확인이 안 되나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할아버지.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가족의 존재는 그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은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4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6.25 사변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황옥군 씨를 만난 거죠. 인자한 부모님의 이복 동생들까지 남부러울 게 없던 가족이 헤어진 건 17살에 입대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어린 나이에 군에 갔다가 군에서 탈영하는 바람에 집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참 바다가 엄청났어요. 유명한 야간 국경이 그걸 큰 국경이 자로 그걸로 그렇게 막고. 1960년대 지나칠 만큼 엄격한 군대를 견디기엔
17살 소녀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혹여나 붙잡힐까 가족들에게조차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아온 남자. 그렇게 17 소녀는 백발 노인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몰랐죠. 잘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언제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산다는 의식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 걸까. 남자가 사라지고 30년이 지나서야 사망 신고를 한 가족들. 지났던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 그런 생각에 젖어보기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들에게 사줘야 하는 방법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방법은 할아버지 자신뿐입니다. 50여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가족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해내야 하는데요. 올라가세요. 오랜 노숙 생활에 조각나버린 기억은 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시다가 이렇게 다시 믿어주시는 거면 저 양반은 보니까 나도 저렇게 고문 장사를 했는데 언제요? 노숙하시면서? 네 노숙하면서 집 주소라도 알면 찾아가 보기라도 할 텐데 흐릿해진 기억은 좀처럼 선명해지질 않습니다. 그 순간 중학교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할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옛날에 중학교를 졸업했죠.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이름이 좀 기억나세요? 답답한 마음에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보며 옛 동네의 기억을 깨워보려는 건데요. 하지만 뭐 어디 보시는 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생각이 나면은 한번 가보고 싶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도 노숙 생활의 고통도 기억이 나는데 왜 집 주소는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지금 쓰시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 우리 동네 옆에 있었던 여관, 목욕탕 생각나는 거 적는 거예요. 혹여나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으면 또 다른 기억을 찾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조사해본 결과 1968년 서울시 종로구에 범광탕이란 목욕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목욕탕이라면 할아버진 분명 이곳에 살았을 겁니다. 당시 종로구에 위치했던 학교를 상대로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무인중학교입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일단은 저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백영세라는 분은 일단은 검색이 되세요. 사진이랑 다 있으니까요. 네네. 행정실로 오시면 됩니다. 1977년 송파구로 이전한 한 중학교에서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가족을 찾을 단서가 남아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에 심장이 요동칩니다. 선생님 합족부에는 그 뭐 가족 기재 사항이랑 뭐 이런 걸 좀 적죠? 가족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 가족 사항을 적으니까. 그럼 이제 그 사시던 뭐 주소지도 정확한 주소지가 거기 적혀 있을 거고. 네, 다 있을 거예요. 제발 기록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달려간 학교. 드디어 기억 속에 어렴풋 남아있던 중학교를 마주하는데요. 50년의 세월과 함께 변해버린 학교는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추억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여기가 졸업반이었을 때 여기서. 그래요? 아 여기서 다니셨어요? 네. 이렇게? 졸업반이었을 때 여기. 바로 여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보니까 어떠세요? 옛날 모습 보니까. 이 학교 보니까 반갑네요. 그래도 그 시절을
참 마음감이 좋지 않아요. 그때 그 시절 중학교를 다니던 까까머리 소년 백영세는 어떤 모습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졸업 앨범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배정세 있잖아요. 어르신 얼굴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얼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할아버지. 50년의 후회가 밀려드는 걸까요? 시선을 피하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을 보여주겠어. 생활기록부도 살펴봤는데요. 다행히 집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사를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데요. 만나 뵙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를 받으며 다시 길을 나서는 할아버지. 노숙을 했던 인천 동암역에서 집까지 차로 겨우 40분 거리입니다.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 50년 된 것 같아요. 50년 지난 것 같아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 거리를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자그마치 50년. 17소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 돌아온 길. 이제라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종로가 아닙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달라져 버린 동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 순간 지방경찰서, 서울지방경찰서. 내 집은 저쪽으로 더 가야 돼. 2살 때부터 자리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을 지나면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골목 안쪽 커다란 기와집이 할아버지의 집이라는데요. 저기 세문안교회. 골목 입구를 지키고 있던 교회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집 들어가는 길. 아 그래요? 그 교회 옆에 가보면 좀 뭐가 길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직 봄은, 이제 봄은 알겠죠. 50년 그때처럼 집으로 가는 길. 그때 그 순간처럼 가족들이 맞아줄까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할아버지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상가 단지로 변해버린 골목은 옛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렸기 때문인데요. 저쪽 길인 것 같은데 하나도 옛날 같은 데가 없어요. 한없이 뭐 그림자도 안 비치는데. 혹시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40공은 빠진 길인 것 같은데. 골목 곳곳을 살피는 할아버지. 그때 그렇게 군대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면, 정정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렀다면 가족들을 찾아 홀로 헤매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혼자서 왔으면 울고 갈 뻔했어요. 왜요? 못 찾으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혹시나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요분을 기억하시는 어른분들을 찾고 있어요. 요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동네를 중심으로 수소문을 이어가던 그때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한 동네에서 살았다는 동생이었는데요.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세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무역을 했기 때문에 네.
뭐라 그러지? 테레비, 냉장고, 전화 뭐 이런 거 다 있었고요. 청운동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분들이 안 찾았을까요? 그때 상황이 찾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디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그 당시에 뭐 가끔가다 왔던 기억은 해요. 남자가 사라진 후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가족들은 설상가상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다는데요. 그 후 생사도 거주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모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죠. 그때 조금만 더 참고 견뎠으면 됐을 텐데 후회가 많이 되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센터로 돌아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걸음을 멈춥니다. 돈가스집 찾을 수 있어요? 네? 돈가스집, 장양식집 찾을 수 있어요? 갑자기 돈가스가 드시고 싶다는 건데요. 느닷없이 웬 돈가스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유가 있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기탄 없이 얘기를 하면서 웃어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참 재밌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하면 꼭 돈가스를 먹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면 늘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 되겠다 약속을 했었다는데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했던 노숙인 아들. 하지만 이젠 용기를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빨리 이렇게 돈가스를 같이 나누고 싶네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는 걸 늦게나마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가족분들 찾으셨대요. 누굴 찾았대요? 여동생분 찾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찾으셨다고요? 축하드려요. 네, 힘써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 이철환 경위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고 여러 군데 수소문하셔가지고 찾아주셨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셨고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만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죄스럽지만 보고 싶죠. 참 보고 싶고 아버님 어머니한테 사죄도 드리고 싶고. 비록 부모님께 상처만 안겨드린 못난 아들이지만 이제라도 아들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부터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차마 50년 만에 노숙자가 된 모습으로 가족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인데요. 깔끔한 모습도 갖추고 부족한 형편이지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여기 넥타이도 파나요? 네. 나이 드신 분인데 아무 때나. 아버지가 즐겨하던 보타이. 이 작은 선물을, 이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몇 년 만이시죠? 이렇게 가족분들?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지금의 자신보다 젊었던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에 선합니다. 손수 사망 신고를 한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놀라실지. 혹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반백년 만의 만남을 앞두고 할아버지는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님 오셨다고 미리 얘기를 좀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결국 제작진이 먼저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세요? 여기 혹시 그 백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둘째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백영세 씨라는 분이 네. 가족분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어머 아버지랑 똑같아. 똑같아요? 네. 우리 장인어른 똑같네. 어머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지금 모습이에요?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장인.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똑같으시네. 피는 못 속이지. 아들이라며. 혹시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죠 미국에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데요. 마지막까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그리워했다는 부모님. 저 지금 밑에 계신데 만나볼 생각이 좀 있으세요? 별로요. 별로? 네네. 같이 컸으면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찾으면 반갑죠. 근데 나 어렸을 때인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매장할지 모르지만 별로 저는 기억도 없고 뭐 정도 없는데 뭘. 아직은 오빠를 만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정서. 요것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죠. 사망자로 돼 있는 할아버지의 신원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작성을 흔쾌히 도와주었는데요. 가족이니까. 그래도 혜택을 받고 그 나이 혜택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엔 할아버지를 만날 가족이 없다는 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 생존에 계실지 모르겠네. 20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그 묘도 지금 미국에 있으시대요. 어머니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둘 다 미국에서 50년 만에 낸 용기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후회할 땐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뵌 적 없는 백발의 부모님 앞에서 홀로 용서를 비는 못난 아들. 그의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하늘에 계신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난 아들은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막말소가 되어 계셔서요. 그 사막말소 없애고 가족관계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해야죠. 이제라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용서를 비는 방법이며 잃어버린 50년을 되찾는 길이라는 걸 이젠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